자, 방학은 시작했지만 방학을 아무도 하지 않았기에 학생들이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저 혼자 보강 영상을 찍습니다.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는 학원에 오셔가지고 저랑 같이 공부를 하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순열과 조합 위주로 개념 위주로 좀 영상을 찍을 테니까 이 영상 잘 보고 오셔가지고 학원 오실 때 문제를 바로 풀 때 좀 막힘이 없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영상 잘 보셨는지 테스트까지 할 거니까 반드시 좀 공부를 잘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순열과 조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제가 집이 인천인데 평촌까지 지금 출근 시간대랑 딱 겹쳐가지고 1시간이 걸렸거든요. 졸린 눈을 비비고 왔는데 평촌 와서 한 거라고는 커피 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냥 퇴근하기엔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시간을 투자해서 보강 영상 찍으니까 원래 전원 환불 처리하려다가 또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보강 영상 찍으니까 제가 시간을 투자한 만큼 여러분들도 착실하게 잘 시청을 해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자, 바로 시작할게요. 뭐 할 거냐면은 순열과 조합할 거예요. 경우의 수가 원래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거든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뭘 배우냐면은 첫 번째 배우는 게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워. 그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은 경우의 수를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대원칙 두 가지가 되겠죠. 그치? 합의 법칙과 곱의 법칙을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은 순열과 조합을 배우는데 이 순열과 조합이 사실은 그 베이스가 누구니? 곱의 법칙이죠. 그치? 이거 봐. 엄청 후지죠. 제가 지금 비싼 분필이 없어가지고 다 떨어져서 주문을 하긴 했는데 20일날 도착한대. 그래서 학원에 보급용 분필을 쓰고 있는데 굉장히 잘 부러집니다. 이해해 주세요. 자, 순열과 조합은 곱의 법칙을 기반으로 해서 계산이 되어진다라는 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을 거예요. 그지? 자, 그래서 순열 중에 아주 일부만 배웠고요. 조합 중에 아주 일부만 배웠거든. 나머지 것들은 이제 확률과 통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인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내용을 분명히 까먹었을 것이므로 이번에 한꺼번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그래서 처음에 뭐부터 할 거냐면 순열부터 할 거야. 자, 순열 봅시다. 순열에는 크게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NPR이 있고요. NPR. 두 번째는 중복 순열이 있고요. 자, 세 번째는 원순열이 있고요. 네 번째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 있겠습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짧아서 쓰기가 힘드네. 긴 걸로 교체해야지. 자, 그래서 이 NPR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죠. 고1 때 배웠고 나머지 중복 순열과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선택 과목인 확률과 통계에서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됐죠? 자, NPR 까먹었을 거니까 한번 공부를 해볼까요? NPR이라는 건 사실 이거를 우리말로 풀었으면은 순열의 수야. 순열의 수. 그럼 순열의 수라고 얘기하면은 순열이 뭔지를 알아야 순열의 수를 이해할 거 아니야. 자, 순열을 풀어 쓰게 되면은 순열이라는 건 말 그대로 순서를 고려한 나열이야. 순서를 고려한 나열. 자, 순서를 고려했으니까 순서를 고려한다는 얘기는 순서가 뒤바뀌면 다른 경우의 수를 세겠다 이 얘기죠. 다시 얘기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풀어 쓰게 되면은 NPR 요 기호의 의미를 한번 풀어 써볼게. 여기에서의 N은 서로 다른 N개거든요. 따라서 서로 다른 N개 중 서로 다른 R개를 뽑아서 배열까지 하는 경우의 수. 배열하는 경우의 수. 이 경우의 수를 계산할 때 우리는 순열의 수에 해당하는 NPR 계산법을 따라갑니다. 됐죠? 자,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가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서로 다른 3장을 뽑아서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려고 그래. 자, 그러면 사실 얘는 곱의 법칙에 의해서 풀 수 있긴 하잖아. 그치? 짜증나네. 곱의 법칙에 의해서 풀 수 있긴 하잖아. 왜냐면은 1, 2, 3, 4 중에 한 장을 뽑아서 배치하겠죠. 수영도로 먼저 그려볼까? 1번이 오거나 2번이 오거나 3번이 오거나 4번이 오거나 그치? 각각에 대해서 몇 가지씩 가지가 뻗어나가니 1번이 오게 되면 그 다음에는 2, 3, 4 중에 하나가 올 거야. 그치? 생략 4가 맨 처음에 오게 되면은 두 번째 1, 2, 3이 올 수가 있겠죠. 됐지? 자, 그 다음에 1, 2가 오게 되면은 각각에 대해서 그 다음에 올 수 있는 게 3, 4가 되겠지. 그지? 생략 4, 3이 오게 되면 남은 게 1, 2니까 이렇게 경우의 수가 될 거예요. 내가 지금 그린 그림을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요 그림을 수영도라고 이야기를 해요. 수영도.
이때 이 수라는 거는 그 숫자 할 때 수가 아니라 나뭇가지 숫자야. 나뭇가지 모양으로 가지가 뻗어나갔다라고 해서 수영도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얘를 내가 수식화 시키면은 네 가지 각각에 대해서 세 가지씩 매달려 있으니까 4 곱하기 3이라고 쓸 수가 있고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씩 매달려 있으니까 곱하기 2라고 할 수가 있겠지. 즉 24가지가 되는 거야. 이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뭐라고 배웠냐면은 곱의 법칙이다라고 배웠단 말이야. 얘를 우리가 그냥 조금 더 간단하게 기호화 시켜주자 이거야. 기호화 시켜주게 되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몇 개를 뽑았니? 3개를 뽑았으니까 4, P, 3, 2라고 쓰겠다라는 거지. 이해되셨어요? 하나의 기호고 어차피 이걸 풀어쓰게 되면은 4 곱하기 3 곱하기 2로 계산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됐지? 그러면 NPR이라는 게 대충 이해가 됐다. 4P3이 4로부터 시작해서 3개의 수를 연달아 곱하는 거라면 결과적으로 NPR은 N부터 시작해서 거꾸로 숫자를 줄여나가면서 R개를 연속적으로 곱하면 NPR의 계산법이 되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자, 이거를 내가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네. NPR은 N 곱하기 N-1 곱하기 N-2 곱하기 내가 만약에 R개를 채우려면 어디까지 곱해야 되는가 이제 그걸 봐야 되는 것인데 4로부터 시작해서 3개를 곱하게 되면 2까지 곱하지 그지? 요 2라는 거는 4에서 3을 뺀 다음에 하나를 더한 거예요. 따라서 R개를 채우려면은 N-R에서 하나를 더해야지만 R개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 됐지? 실제로 이렇게 3개인데 2를 뺐잖아. 이렇게 2개인데 1을 뺐잖아. R개가 되려면은 N에서 R보다 하나 작은 걸 빼야 되기 때문에 얘를 전개하면은 N-R 플러스 1이 된다는 얘기지. 이해됐니? 괜찮죠? 조금만 더 볼게요. 내가 만약에 NPN이라고 썼어. NPN이라는 걸 말로 풀어쓰게 되면은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n개를 뽑아 배열하는 경우의 수인데 이미 n개가 마련되어 있는데 n개를 뽑을 이유가 없지. 이미 뽑혀 있잖아. 따라서 얘는 그냥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야.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그런데 n으로부터 시작해서 n개의 수를 곱하니까 실질적으로 n부터 어디까지 곱할까? 1까지 곱하죠. 실제로 아래다가 n을 집어넣게 되면 이 끝이 1이 되는 거잖아. 그치? n으로부터 시작해서 1까지 곱하는 이 식을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니? n 한 다음에 느낌표를 찍기로 했죠. 그치? 이거 우리말로 하면은 뭐라고 읽냐면은 계승이라고 읽어. 자, 계승이라고 읽어. 근데 이거 사실 없어 보이지. 그치? 개가 연속한다는 뜻이거든요. 연속해서 곱한다는 뜻인데 계승이란 말 아마 아무도 안 쓸걸. 아무도 안 쓰고 우리 이거 어떻게 읽어요? 팩토리얼로 읽기로 했습니다. 팩토리얼. 그래서 n 팩토리얼 이런 식으로 읽을 거예요. 더 줄여서 뭐 n 팩 이런 식으로 읽지 않니? 그치? 그래서 앞으로 4자리 자연수를 만드는 방법. 4개의 카드를 가지고 4자리 자연수를 만든다. 4팩이라고 바로 얘기할 수 있어야 돼요. 됐지? 자, 그러면 계산이 조금 빠르려면은 어느 정도는 암기가 필요한데 4팩 같은 경우에는 24가지, 5팩 같은 경우에는 120가지, 6팩은 720가지. 이 정도는 외워두고 계산을 합시다. 됐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럼 내가 뭐 할 거냐면은 이 팩토리얼과 이 NPR을 좀 연결을 지어보려고 그래. 자, 어떻게 연결 지을 거냐 하면 이렇게 봅시다. 자, 예를 들어서 7P3을 볼까? 얘는 서로 다른 7개 중에 서로 다른 3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7 곱하기 6 곱하기 5가 될 거야. 자, 그런데 얘를 잘 보세요. 자, 얘는 내가 만약에 7부터 1까지 곱했어. 얘는 7팩이지, 그치? 근데 이 중에서 누구를 없애면 돼? 4, 3, 2, 1을 없애게 되면 7, 6, 5만 남는단 말이야. 그래서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없애면 된다고요. 그 얘기는 결과적으로 몇 팩분의 몇 팩이란 얘기야? 4팩분의 7팩이란 얘기야. 이해되니? 자, 하나만 더 볼까? 자, OP2를 볼까요? OP2. 자, OP2는 5개 중에 2개를 뽑는 거야. 서로 다른 5개 중에 서로 다른 2개를 뽑는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식으로 쓰게 되면 5 곱하기 4가 되겠죠. 그치? 그런데 얘는요.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에서 누구를 없애면 돼? 5, 4만 남기면 되는 거니까 3 곱하기 2 곱하기 1만 없애면 되는 거거든. 따라서 얘는 3팩분의 5팩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네. 내가 지금 얘기한 식을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말 있고요. 그치? 4라는 거는 사실 7에서 3을 뺀 거거든. 그치? 왜냐면은 3개만 남겨야 되기 때문에 뒤에 4개를 없애야 되는 거야. 이해되셨죠? 이 3이라는 것 역시 5에서 2를 뺀 거야. 자, 그러면 내가 지금 한 얘기를 일반화 시켜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다. NPR은요. NPR은
n팩을 몇 팩으로 나눠? n-r팩으로 나눠야 되겠다. 빈칸 채우기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암기를 해두셔야 되고요. 암기 이전에 이해를 하는 게 중요하겠다. 됐지? 이해시켰으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그 다음에 암기하세요. 됐지? 자, 그러면 나 여기서 조금만 더 몇 가지 성질을 이끌어낼게요. 내가 만약에 아래다가 0을 집어넣었어. 아래 0을 집어넣게 되면은 NP0이죠. NP0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갈 거야. N개 중에서 0개를 뽑아 배치하는 거니까 0개를 뽑아 배치해. 이거 자체를 한 가지로 취급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왜냐하면은 실제로 여기 아래 0을 집어넣게 되면은 n팩분의 n팩이 되기 때문에 1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워. 그러니까 np0은 1이다라고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0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한 가지로 취급하는구나 라고 보시면 된다고요. 됐지? 자, 마찬가지로 r 대신에 n을 집어넣을까? r 대신에 n을 집어넣으면은 npn이야. 여기 r 대신에 n 집어넣게 되면 0팩분의 n팩이지 않니? 0팩분의 n팩. 자, 그런데 봐봐. 내가 아까 npn이 결국 누구랑 똑같은 거야? npn이 n팩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얘가 사실 n팩이라고요. n팩을 지우고 나면 0팩은 몇으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울까? 그렇지. 1로 정의하는 게 자연스러워요. 따라서 0팩은 1로 정의합니다. 0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라고요? 0개를 배열했잖아. 내가 지금 허공에서 배열한 거야. 이걸 그냥 한 가지로 취급을 하겠다 이 얘기야. 됐죠? 자, 요 정도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관련한 문제들을 여러 개 풀었었잖아요. 내신 대비할 때. 그지? 최소한 요 정도 내용은 기억을 하고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됐죠? 자, 순열 대충 정리했어요. 자, 그래서 고등학교 1학년 내용 정리했고 우리 이제 뭐 할 거냐면은 중복 순열과 원순열과 같은 것이 있는 순열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할게요. 자, 이어서 중복 순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복 순열 보시면 자, 중복이란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일반적인 순열과 약간 다른 점이 있겠다. 그지? 자, 우리가 이제 일반 순열을 직순열,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을 NPR로 쓴다면 자, 중복 순열은 N파이R로 쓰겠습니다. 이 N파이R이라는 기호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자, 문장으로 풀었으면 서로 다른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R개를 뽑아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얘가 바로 N파이R이 되겠는데요. 우선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 경우의 수 역시 순열과 마찬가지로 곱의 법칙에 의거해서 계산을 할 거야. 곱의 법칙. 저 기호를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할 것이고 결국 저 N파이R을 식으로 표현하게 되면 결국 곱의 법칙에 대한 곱의 법칙에 의거한 식이더라. 이제 그게 결론이에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카드가 4장이 있습니다. 1번 카드, 2번 카드, 3번 카드, 4번 카드. 한번 일반적인 순열과 비교를 한번 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아서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보시면 내가 만약에 이 중에서 3개를 뽑아서 자연수 3자리를 만들 건데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와 중복을 허락하는 경우로 구분을 지어가지고 한번 경우의 수를 각각 구해볼게요. 자, 중복을 허락하지 않으면은 첫 번째 자리에는 1, 2, 3, 4 중에 하나가 올 수 있으니까 4가지가 올 수 있고요. 각각에 대해서 중복을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온 카드는 쓰지 못해 3가지씩 가지가 뻗어나가 2가지씩 가지가 뻗어나가 따라서 4 곱하기 3 곱하기 2가 되고 계산하시게 되면 요거 24가지가 나왔지. 그치? 얘를 기호로 쓰게 되면 4P3이었죠? 4로부터 시작해서 3개의 숫자를 연달아 곱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 그치? 얘가 바로 중복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 중복을 허락한다면 111과 212와 333이 모두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자리에 1, 2, 3, 4가 올 수 있다면 이게 또 올 수 있으므로 그 다음 가지가 3가지만 뻗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1, 2, 3, 4가 모두 뻗어나갈 수 있더라. 마찬가지로 4 역시 1부터 4까지 모두 가능하더라. 세 번째도 마찬가지. 따라서 식으로 쓰시게 되면은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이거를 굳이 쓰게 되면 4의 3승이죠. 이 4의 3승을 우리가 기호로는 4파이 3이다 라고 쓸 거라고. 이해됐지? 그래서 기호를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은 거잖아. 그지? 서로 다른 4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았기 때문에 기호로 보게 되면 4파이 3인데 실질적으로 계산은 4의 세제곱으로 할 거잖아. 그치? 답은 그래서 64가지가 되는데
자, 중요한 것이 기호도 물론 중요해요. 이 4파이 3을 보고 4의 3승으로 읽어내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얘를 보자마자 바로 4파이 3으로 쓸 이유가 없지. 어차피 계산은 얘로 할 건데. 다시 얘기해서 이걸 보고선 곱의 법칙에 의거해서 풀어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야. 중복순열은 곧 곱의 법칙이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곱의 법칙을 완벽하게 이해를 해야 나중에 4의 3승인지 3의 4승인지 안 헷갈릴 수 있어. 얘랑 얘의 차이를 보시게 되면은 지금 얘는 지금 다행히도 이 배열하는 자릿수에 비해서 카드 수가 많잖아. 내가 만약에 1번 카드와 2번 카드가 있다라고 해봐. 자, 그랬을 때 내가 중복을 허용하지 않고 세 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해. 왜? 카드가 모자라니까. 하지만 중복을 허락한다면은 가능하지. 중복을 허락한다면은 111이 가능하기 때문에 1 또는 2, 1 또는 2, 1 또는 2,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가능하다는 얘기야. 얘를 기호로 쓰게 되면 2의 3승이니까 2파이 3이라고 쓸 수가 있다고요. 됐니? 자, 어떤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일반적인 순열 같은 경우에는 2p3이 불가능해. 왜냐면은 두 개 중에서 세 개를 뽑을 수가 없거든요. 모자라기 때문에. 하지만 2파이 3이란 기호는 가능하다는 얘기야. 중복을 허용하기 때문에 똑같은 카드를 계속 뽑을 수 있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다시 얘기해서 이 n파이 r 같은 경우에는 n하고 r의 대소관계가 중요하지 않더라. 누가 큰지 몰라요. n이 클 수도 있고 r이 클 수도 있어. 하지만 비교해 볼게. npr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누가 커야 돼?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그지? 물론 r은 0보단 크거나 같을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npr은 무조건 n이 r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지만 중복순열 같은 경우에는 누가 큰지 모른다라는 게 팩트야. 됐지? 비교 충분히 되시죠? 내가 아까 4의 3승과 3의 4승이 헷갈릴 수 있다 그랬는데 이런 건 안 헷갈려. 자, 그런데 예제를 한번 들어볼게. 편지와 우체통이 있습니다. 자, 우체통은요. A 우체통, B 우체통, C 우체통 서로 다른 세 개의 우체통이 있고 1번 편지, 2번 편지, 3번 편지, 4번 편지, 5번 편지 서로 다른 5개의 편지가 있어요. 자, 편지를 우체통에 집어넣을 건데 단 빈 우체통이 있을 수 있다. 빈 우체통을 허용한다는 얘기야. 자, 편지를 우체통에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이걸 5의 3승으로 해야 할지 3의 5승으로 해야 할지 헷갈려 한다고 실제로. 이게 중복순열인 걸 알기만 해도 다행이기는 해. 자, 그런데 3의 5승인지 5의 3승인지를 가르는 그 결정권은 암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무슨 얘기냐면은 A, B, C 아래에다가 1, 2, 3, 4, 5를 배치할 것이냐 1, 2, 3, 4, 5 아래에다가 A, B, C를 배치할 것이냐 이제 그 문제가 되는 거거든. 자, 보세요. 내가 만약에 A, B, C 아래에다가 1, 2, 3, 4, 5를 배치하면은 중복이 허용된다면은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하지. 1번 편지를 찢어야 돼. 3등분해서 A, B, C에 넣어야 되는데 불가능하죠. 편지를 왜 찢어, 그지? 얘 같은 경우에는 A 중복이 가능하다고. 왜냐면은 A 우체통에 1, 2, 3, 4, 5번 편지를 모두 몰빵하면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우체통은 중복이 가능해요. 편지를 몰아넣으면 되는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A, B, B, C, C 가능하다고. 1번 편지는 A로 가고요. 2, 3번은 B로 가고 4, 5번은 C로 가면 되는 거니까. 다시 얘기해서 1, 2, 3, 4, 5번이 말을 할 수 있는 편지라면 어디로 갈래? 라고 했을 때 그 대답하는 경우의 수가 A, B, C가 있다고. 각각에 대해 A, B, C, A, B, C, A, B, C, A, B, C가 있는 거야. 다시 얘기해서 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5승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24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요. 이걸 굳이 딱 보자마자 이거는 3파이 5네 이런 식으로 대답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고요. 물론 중요해. 하지만 곱의 법칙에 의해서 답을 내는 게 훨씬 중요하다. 어차피 계산은 이렇게 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이해되니? 다른 예를 또 들어볼게요. 기명투표란 얘기 들어봤어? 기명투표? 기명투표는 내가 누구를 뽑는지 밝히는 투표를 기명투표라고 해. 사실상 그런 투표 거의 없죠. 우선은 대통령 후보가 있어. 물론 대통령 선거를 기명투표를 하는 건 미친 짓이지, 그지? A 후보가 있고 B 후보가 있고 C 후보가 있어. 유권자는 5명이야. 유권자가 5명이야. 얘랑 상황 똑같거든요. 자,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 자, 무슨 얘기냐면은
A, B, C 아래에다가 내가 유권자를 1번, 1번, 1번 중복을 하게 되면은 요 1번이 3명을 뽑은 거야. 그럼 무효표 아니니? 이건 안 된다고요. 하지만 1, 2, 3, 4, 5 아래에다가 A, B, C를 배열하는 건 가능해. 왜냐면은 내가 A를 쓰게 되면은 A가 5표를 받은 거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내가 A, B, C를 쓰게 되면은 A, B가 1표를 받고 C는 3표를 받은 거야.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무슨 투표라 그랬니? 기명 투표라 그랬죠. 얘가 지금 중복 순열. 어쨌거나 순열일 수 있는 이유는 기명 투표이기 때문에 그렇거든. 왜냐하면은 A, B, CC와 CCC, AB. 얘가 만약에 같은 경우였다면은 조합이었을 거야. 물론 중복이 되었으니까 중복 조합이지. 아직 배우지 않았어요. 자, 그런데 얘는 다른 경우로 취급하기 때문에 순서가 바뀌면 다른 경우로 취급하기 때문에 중복 순열이 되는 거야. 그 이유는 기명 투표여서 그렇다고. 물론 얘랑 얘는 똑같이 A, B가 1표씩이고 C가 3표지만 얘는 1번과 2번이 각각 A, B를 찍었고 얘는 4번과 5번 유권자가 A, B를 찍었기 때문에 다른 경우의 수로 취급을 한다고요. 어떤 경우에? 기명 투표인 경우에.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따라서 기명 투표는 대표적인 중복 순열의 예가 되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중복 순열 1학년 때 한 번 더 배웠어요. 어떤 거 배웠냐면은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 여기까지 앵글이 나올까 모르겠네. 자, 함수의 개수. 만약에 x가 1, 2, 3이 있고요. y가 1, 2, 3, 4, 5가 있어. x에서 y로 가는 함수 f의 개수를 구하여라 라고 했을 때 1도 1, 2, 3, 4, 5 중에 하나, 2도 1, 2, 3, 4, 5 중에 하나, 3도 1, 2, 3, 4, 5 중에 하나지. 굳이 쓰면은 5 곱하기 5 곱하기 5잖아. 5의 3승이고요. 아, 짜증나네. 5파이 3이야. 자, 그런데 5파이 3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쓰는 게 중요하지. 왜냐? 어차피 계산은 이렇게 할 거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이런 예들이 있다라는 거야. 문제를 또 풀다 보면은 모스부호 아세요? 모스부호. 예전 전쟁 났을 때 많이 썼는데 저도 전쟁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릅니다. 모스부호가 이런 거랑 이런 게 있대. 이 두 가지의 조합을 가지고 그 언어를 만들어내는 걸 모스부호라고 이야기를 해. 일종의 암호인 거죠. 내가 만약에 얘를 가지고 최대 5자리까지 모스부호 암호를 만든다라고 해봐.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네 자리, 5자리 암호, 최대 5자리니까 이렇게까지 만들 수 있다고요. 한 자리면은 점을 넣거나 이 바를 넣거나, 그치? 두 자리면은 여기 점 또는 바지? 첫 번째 자리에 점 또는 바를 넣고 각각에 대해서 점 또는 바, 점 또는 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점, 바, 바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총 4개의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한 자리 암호는 2의 1승만큼, 두 자리 암호는 2의 2승만큼, 세 자리 암호는 각각에 대해서 두 가지니까 2의 3승이 되겠죠. 그 다음에 2의 4승이 되고, 그리고 2의 5승이 되겠지. 이 정도는 등비수열의 합이 아니라 그냥 계산하시면 돼요. 됐지? 모르스부호도 역시 모스부호. 이게 스펠링을 모르겠어요. 아마 R이 들어가서 부호라고 하기도 하고 모르스부호라고 하기도 하더라고요. 어쨌거나 저는 전쟁 세대가 아닙니다. 6.25 때 태어나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모스부호도 문제로 가끔 출제가 되더라라는 거 그냥 소재로 알고 계시면 돼요. 됐지? 중복 순열 요 정도면 충분히 정리가 된 것 같고요. 칠판 정리하고 원순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원순열 보시면 원순열이라는 것은 서로 다른 n개를, 여기까지는 똑같지, 그치?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어쨌거나 배열을 하기 때문에 순열에 해당이 돼요. 원형으로 배열을 한다는 얘기는 원탁에 안 친다는 얘기야. 둥글게 배열을 한다고요. 아무래도 일렬로 배열할 때랑 차이가 있지. 자, 왜냐면은 이 원순열은 전제강상 따르는데 회전하여 일치하면 같은 경우로 간주한다. 이게 전제강상 깔려요. 같은 경우로 간주.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탁에 3명을 배치해. 그러면은 1번과 2번과 3번이 하는 이러한 경우의 수와 1번과 2번과 3번이 하는 경우의 수는 얘랑 얘는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얘랑 얘는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일까? 같은 경우일까?
다른 경우예요. 미안해. 내가 얘를 잘못 들었어. 왜냐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얘는요. 1번이 앉아있을 때 2번이 지금 오른쪽에 있고요. 3번이 지금 왼쪽에 있는 거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1번 입장에서 2번이 왼쪽에 있고 3번이 오른쪽에 있는 거야. 그 다른 경우가 돼. 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렇게 했어. 얘는 상대적 위치가 똑같기 때문에 같은 경우의 수가 돼. 왜냐하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1번 입장에서 2번이 오른쪽에 있고 3번이 왼쪽에 있다 그랬어. 얘도 1번이 바라보는 방향에서 봤을 때 2번이 오른쪽에 있고 3번이 왼쪽에 있잖아. 상대적 위치가 똑같다고요. 이걸 달리 얘기하면은 내가 이 1, 2, 3번을 정확히 한 칸씩 이렇게 회전시키면은 1번이 이쪽으로 오고 2번이 이쪽으로 오고 3번이 이쪽으로 오잖아. 회전하여 일치하면은 같은 경우의 수로 취급한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내가 만약에 이걸 일렬로 배열에 따라 치면 이렇게 1, 3, 2를 가져오는 것과 2, 1, 3을 가져오는 건 다른 경우의 수가 되잖아. 따라서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보다는 그 경우의 수가 적어지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지? 자, 그러면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어떻게 계산되어지는지 그 방법을 한번 추론을 해보도록 합시다. 두 가지 관점에서 볼 거고 두 가지 관점을 적절하게 잘 믹스 매치해서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1, 2, 3, 4번 4명의 학생이 있다고 해봅시다. 내가 얘를 원형으로 배열을 할 건데 원형으로 배열하기 전에 먼저 일렬로 배열을 할게. 일렬로 배열을 하면은 1, 2, 3, 4 얘도 한 가지가 되겠지, 그지? 또는 1, 2, 4, 3도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어디까지 가냐면은 4, 3, 2, 1까지 가겠지, 그지? 이 경우의 수는 이미 배웠어. 서로 다른 4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이고요. 계산하게 되면 24가지가 되겠지, 그지? 내가 만약에 얘를 둥글게 말 거야. 자, 둥글게 말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요 1, 2, 3, 4를 예로 들어볼게요. 자, 1, 2, 3, 4가 있다면 누가 또 있을까? 1, 2, 3, 4 말고 내가 1, 2, 3, 4를 한 칸씩 오른쪽으로 당길게. 그러면은 끝에 있는 4는 앞으로 온다라고 할게요. 4, 1, 2, 3이 되겠지, 그치? 다시 한번 오른쪽으로 한 칸씩 당겨. 그러면은 4가 두 번째 칸이 오니까 4, 1, 2가 되고 3이 이쪽에 오겠지, 그치? 다시 한 칸씩 당겨. 그럼 4, 1이 되고 2가 앞으로 오면서 2, 3 이렇게 되겠죠? 다시 당기면 얘가 원상복귀 될 거야. 자,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은 지금 내가 쓴 4가지씩 있죠. 이게 잘 보일까 모르겠네. 1, 2, 3, 4와 4, 1, 2, 3과 3, 4, 1, 2와 2, 3, 4, 1은 일렬로 배열할 땐 모두 같은, 다른 경우의 수가 돼요. 하지만 내가 얘를 원탁에 배열한다라고 해봐. 첫 번째부터 여기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시계의 방향으로 쓸게요. 자, 그러면은 1, 2, 3, 4는 1, 2, 3, 4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 아니야, 그지? 4, 1, 2, 3 같은 경우에는 4, 1, 2, 3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겠니? 맞아요. 3, 4, 1, 2는 어떻게 쓰여져? 3, 4, 1, 2 이런 식으로 쓰여지지 않을까? 자, 마지막 2, 3, 4, 1은 어떻게 쓰여지니? 2, 3, 4, 1 이런 식으로 쓰여질 거야. 그치? 자, 봐봐. 내가 만약에 이 1, 2, 3, 4를 찰칵 돌렸어. 그럼 1이 이쪽에 올 거 아니야? 자, 그러면서 어떤 경우가 되니? 이 경우가 돼요. 1이 일로 오고 4가 땡겨오고 3이 이쪽으로 가고 2가 이쪽으로 오면서, 즉 다시 얘기해서 같은 경우가 된다고. 이해됐어? 한 번 더 찰칵하게 되면은 1이 어디로 가니? 밑으로 가겠지. 얘랑 똑같은 경우가 돼. 이해됐어? 그럼 얘랑 똑같으니까 이 둘도 똑같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마찬가지로 한 번 더 돌리면은 1이 이쪽으로 가면서 2는 이쪽으로 가면서 얘랑 같은 경우의 수가 돼요. 따라서 다 똑같겠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이 4가지는 모두 동일한 경우의 수가 된다고. 왜냐면은 회전했을 때 뭐하니까? 회전했을 때 일치하니까 같은 경우의 수를 취급한다고요. 다시 얘기해서 이 4가지가 일반적인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에서는 다른 경우의 수로 취급이 돼서 24가지였으나 원순열로 오는 순간 하나로 취급이 되더라. 이게 지금 4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순환만이가 4개가 나온 거거든요. 똑같은 경우의 수가. 5개를 배열했다면은 한 칸 움직여서 원상복귀 될 때까지 총 5개의 경우가 있을 거 아니야. 즉 그 5개가 하나의 경우의 수로 취급이 됐을 거야. 4개를 배열했기 때문에 이 4가지가 하나의 경우의 수로 취급이 돼요. 자, 그래서 서로 다른 4개를 원탁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4팩인데 4개가 한 가지로 취급이 되니까 하나가 줄어든 3팩토리얼과 똑같아서 6가지가 될 거야. 이걸 내가 일반화시키면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죠.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한다 치면 원래는 일렬로 배열했을 때 n팩인데 그 n팩을 누구로 나눠?
n으로 나눠야 돼. 왜? 그 n가지가 같은 경우의 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따라서 계산하시게 되면은 n이 지워지면서 n-1 팩토리알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거지. 됐니? 자, 그래서 제가 원순열 관점 두 가지를 얘기할 건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얘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n팩인데 n가지가 똑같은 경우의 수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n으로 나눈다. 따라서 n-1팩. 됐니? 한 가지 관점을 더 가지고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떤 얘기냐면은 자, 똑같이 예를 들어볼게. 내가 1, 2, 3, 4를 배치할 거야. 원탁에. 자, 그런데 자리는 이렇게 네 자리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내가 먼저 1번을 먼저 배치할게요. 1번. 이 1번을 배치할 건데 1번을 이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4가지라고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왜냐하면은 1번이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여기 앉으나 1번이 여기 앉아도 돌리면 여기 하는 거랑 똑같아. 돌리면 여기 하는 거랑 똑같아. 다시 얘기해서 1번이 앉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여기 앉는 게 곧 여기 하는 거랑 똑같고 여기 하는 거랑 똑같고 여기 앉는 거랑 똑같다고. 왜? 지금 아무도 안 앉았기 때문에 회전하면 일치한다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나머지 세 자리에 여기에다가 2, 3, 4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는 얘는 일렬로 배치하는 거랑 똑같지. 왜? 완전히 고리가 만들어지지 않았잖아. 약간만 휘었잖아.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요? 나머지 2, 3, 4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몇 팩이 될까? 3팩이 되겠지. 따라서 n팩을 n으로 나누어서 4팩을 4로 나눈 3팩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먼저 이 1번을 배치하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에다가 나머지 세 자리에 2, 3, 4를 배치하는 경우의 수 3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도 괜찮구나.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내가 만약에 서로 다른 왜 자꾸 떨어질까? 자,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치한다라 치면 A1부터 AN까지 있다라고 해볼게요. A1부터 AN까지. 이 A1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원탁에 아무도 없었을 때 한 가지. 얘가 이미 앉고 나면은 고정이 되는 거예요. 못 돌아가. 여기는 그냥 배열하는 거예요. 일렬로. 이해되니? 나머지 n-1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n-1팩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어요? 다시 한 명이 앉고 나면 이 원탁은 못 돌아가고 고정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아까 같은 경우에는 다 같이 앉았을 때 돌아가고 모두 같은 경우가 됐잖아. 그치? 자, 그런데 1번이 앉고 나면 여기 만약에 2, 3, 4가 앉았다라고 해봐. 2, 3, 4가 앉았다라고 해봐. 2, 3, 4가 2가 이쪽으로 오고 4가 이쪽으로 오고 3이 이쪽으로 오면 이미 양옆에 사람이 바뀌기 때문에 더 이상 회전을 못 한다고요. 따라서 1번이 앉고 나면은 고정이 된다라는 게 핵심이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아무도 없는 원탁이거나 다 같이 앉은 원탁은 돌아갈 수 있지만 아무도 앉지 않은 원탁에 한 명이 앉아있다? 그럼 나머지에 대해서는 이미 고정이 된 거야. 돌아가지 못해요. 이해되니? 그게 원순열 개념의 핵심이야. 됐지? 됐니?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가족이야. 엄마가 있고 아빠가 있고 자식이 4명이 있어. A, B, C, D. 자, 그런데 이 6명을 그냥 원탁에 앉히는 경우에서는 5팩이 되겠지. 그치? 자, 그런데 만약에 부모가 이웃하래. 부모가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웃은 무조건 한 묶음으로 묶는 거거든. 자, 따라서 원탁의 배열을 하긴 하는데 엄마와 아빠가 한 묶음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5을 배열하는 거야. 하나 줄어든 4팩토리알인데요. 이 보따리 안에서 엄마, 아빠가 왔다 갔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곱하기 2팩을 해주셔야 되겠죠. 따라서 48가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따라오시죠. 두 번째. 이번에는 엄마와 아빠가 마주보래. 뭐라고 할까? 마주보기. 이게 제일 적절한 표현이죠. 마주보기. 자, 그러면 엄마와 아빠를 먼저 앉힐 건데 엄마와 아빠를 마주보게 앉는 경우의 수를 엄마, 아빠 두 가지라고 하면 안 돼. 왜냐하면은 엄마, 아빠나 돌리면 똑같아. 그러니까 엄마랑 아빠를 마주보게 앉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아무도 없는 원탁에 누군가 앉았다. 그러면 이미 무엇이 됐다고요? 고정이 됐다고. 이미 회전을 못해. 돌아가는 원탁에 못을 박은 거랑 똑같다고. 이해되니? 그럼 나머지 하나, 둘, 셋, 네 자리는 자식이 그냥 앉으면 되는 거야. 일반적인 일렬로 배열하는 순열과 똑같다고요. 따라서 곱하기 몇 팩? 4팩이야. 엄마, 아빠 앉는 경우에서 한 가지에다가 곱하기 4팩을 하시면 된다고요. 이해되니? 이 4팩은 이관점을 쓴 거야. 그치? 하지만 여기에서의 이 4팩은 이관점을 쓴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서
어떤 관점이 조금 더 적합할까를 잘 고민을 해보세요. 이해됐어? 이해되니? 자, 칠판 지우고 조금만 더 얘기를 해볼게요. 원순열 얘기를 조금만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순열을 좀 심화시키면은 각진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가 가끔 문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각진탁자에 앉는 경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 정삼각형 탁자가 있을 수 있고요. 직사각형 탁자가 있을 수 있고 정사각형 탁자가 있을 수 있겠지? 또는 반원 모양의 탁자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한번 따져볼게요. 정삼각형 탁자에 6명이 앉는다라고 해볼게요. 6명. 직사각형 탁자에 8명이 앉는다라고 해봅시다. 각각의 경우의 수를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정사각형 탁자에 8명이 앉는다라고 해볼게요. 반원 모양의 탁자에 어떻게 할까? 하나, 둘, 셋, 4명에다가 하나, 둘, 셋, 넷, 5명이라고 할까요? 6명이라고 할까요? 이렇게? 됐지?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보도록 할게. 각진 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는 출발은 원순열이야. 원래 각이 없었다라고 생각을 해봐. 각이 없으면 원래 우팩이죠. 6명이니까. 맞지? 자, 그런데 각이 생겼어. 원래 우팩은요. 우팩 중에 내가 하나를 써볼게. 1, 2, 3, 4, 5, 6. 6명을 앉히는 원순열 우팩 중에 내가 하나를 쓴 거예요. 이 경우의 수는 하나를 적었잖아. 이거나 같은 경우의 수지, 그지? 하지만 각이 생기기 시작하면은 돌아갈 때마다 다른 경우의 수일 수 있잖아. 무슨 얘기냐면은 요 1번이 지금 여기 앉아 있다라고 해봐. 다 같이 한 칸 움직일 거야. 그럼 1번이 이쪽으로 가는 건 다른 경우의 수지만 1번이 이쪽으로 가는 순간 같은 경우의 수가 되지. 왜냐하면은 얘를 싹 돌리면 얘가 이쪽으로 오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그러니까 기존의 우팩에서 몇 배가 추가될까? 여기 앉는 거랑 여기 앉는 건 다른 경우의 수지만 이쪽으로 넘어오는 순간 중복이 되니까 2배만큼 경우의 수가 불어나는 거야. 이해되니? 곱하기 2가 되시는 거예요. 이해됐어? 다시 한번. 직사각형 탁자에 8명이 앉아 있어. 원래 각이 없었다면은 7팩일 거야. 그치? 한 명을 잡고 생각해봐. 얘가 물론 다른 곳에도 사람이 앉아 있어. 다 같이 움직일 거야. 다 같이 움직이면은 여기 앉는 경우의 수와 여기 앉는 경우의 수와 여기 앉는 경우의 수와 여기 앉는 경우의 수는 다르지, 그지? 하나, 둘, 셋, 넷이 달라. 그런데 이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거는 회전해서 일치할 수가 있다고요, 그지? 따라서 몇 배만큼 불어나야 돼? 4배만큼 불어나야 돼. 이해됐니? 됐죠? 다시 정사각형 탁자. 원래 7팩이야. 원래 7팩인데 한 명만 잡고 늘어줄게요. 물론 다른 자리에도 앉아 있는 거야. 다 같이 움직일 거야. 다 같이. 여기 앉는 것과 한 칸 움직여서 여기 앉는 건 다른 경우의 수지. 하지만 여기 앉는 순간 돌리면 얘가 여기로 가니까 일치한다고. 몇 배가 불어? 2배가 불어. 됐니? 얘 지금 10명이죠? 9팩이야. 자, 그런데 한 명만 잡고 봐봐. 얘를 볼까요? 얘가 여기 앉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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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나 모두 다른 경우 아니니? 모두 다른 경우죠. 그치? 왜냐면은 회전을 해도 절대로 일치하는 경우의 수가 없어. 몇 배야? 10배지. 그럼 얘는 결국은 일렬로 배열하는 10팩과 경우의 수가 똑같다는 얘기야. 이해됐어요? 각진탁자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따라서 각진탁자의 경우의 수는 기본적으로 원순열부터 시작을 해요. 곱하기 회전하여 다른 경우의 수. 그냥 다른 경우의 수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한 다음에 회전하여 다른 경우의 수만큼 그 배를 곱해주게 되면은 각진탁자에 앉는 경우의 수가 나오더라. 됐죠? 자, 원순열을 응용하게 되면은 정다면체 또는 다면체에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를 구할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간단하게 볼게. 정사면체가 있다라고 해봅시다. 정사면체. 정사면체에 4가지 색깔을 색칠할 건데 얘는 원순열 두 관점 중에서 두 번째 얘기했던 관점 있죠? 하나를 먼저 앉혀서 고정시키고 나머지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그 관점을 이용해서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4가지 색이 있는데 A 색깔, B 색깔, C 색깔, D 색깔이 있다라고 해봅시다. 먼저 내가 A를 색칠할 거야. 정사면체잖아, 그치? 여기 색칠하나, 여기 색칠하나, 여기 색칠하나, 여기 색칠하나 돌리면 똑같아. 다시 얘기해서 얘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야? 한 가지야.
사실 색칠하기 전까지는 정사면체니까 떼굴떼굴 굴러도 그 모양이 그 모양이거든요. 그런데 색칠을 하고 나면은 그때부터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야. 이해됐지? 더 이상 못 움직여. 그 상태에서 두르고 있는 이 세면은 사실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거거든. 위에서는 이런 느낌이야. 그러니까 무슨 순열? 원순열이죠. 이게 돌아가면서 색칠하는 거니까. 이해되니? 나머지 세 가지 색을 원순열로 색칠하는 경우의 수는 몇 팩? 2팩이 되겠죠. 따라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해됐지? 대체 몇 개를 불러 먹는 걸까? 그지? 정육면체도 한번 볼까요? 정육면체? 자, 정육면체 같은 경우에는 얘도 색칠하기 전까지는 어디를 봐도 똑같은 모양이기 때문에 6가지로 굴러다닐 수가 있어. 왜냐면은 누가 밑면이 되냐에 따라 얘가 밑면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굴리면 얘가 밑면이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얘가 될 수도 있고, 어디가 밑면이 되건 똑같은 경우의 수니까 원래 그냥 생각 없이 펼친 경우의 수를 나누기 6을 하셔도 괜찮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이 관점에 의거해서 한번 계산해 볼게. A, B, C, D, E, F 6가지 색이 있어요. 내가 A를 먼저 색칠할 거야. A는 여기 색칠하든 여기 색칠하든 여기 색칠하든 여기 색칠하든 6면 어디에 색칠하든 돌리면 일치하니까 그냥 한 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됐지? 자, 그래서 내가 걔를 여기 색칠에다 쳐봐. 밑면에. 됐니?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색칠할 거냐면은 여기를 두를 거야. 이렇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여기를 두를 거라고요. 그런데 이 두르는 경우의 수는 무슨 순열이야? 원순열이잖아. 그지? 내가 지금 A 색깔을 썼어. 자, 그러면은 B, C, D, E, F가 남았잖아. B, C, D, F. 이 중에 몇 가지 색을 선택해서 4가지 색을 선택해서 삥 둘러야 되겠지? 5개 중에 4개를 선택해서 이거 배웠어. 고등학교 때, 고1 때 3팩을 해주셔야 되겠죠? 이해됐니?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남은 색 하나가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야. 곱하기 1. 이해됐어? 5시4는 5잖아. 3팩은 6이거든요. 따라서 30가지가 되는 거야. 됐지? 정육면체 하는 김에 직육면체도 해볼까? 직육면체? 직육면체도 한번 봅시다. 직육면체. 자, 직육면체도 6면이니까 색깔이 6개가 필요해요. A, B, C, D, E, F. 내가 먼저 A를 색칠할 건데 얘네들은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A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야. 자, 그런데 얘 같은 경우에는 봐봐. 여기 색칠하는 것과 여기 색칠하는 건 같은 경우의 수이기는 해요. 그런데 여기랑 여기를 색칠하는 건 다른 경우의 수예요. 물론 여기 색칠하나 이 옆면 둘르면 있죠. 여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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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는 같은 경우의 수가 되지만 얘랑 얘는 확실하게 달라. 그러니까 케이스 분류를 해주셔야 되겠죠. 같은 관점으로 보면. 자, 그래서 2개로 갈라서 볼게요. 내가 만약에 A를 밑면을 색칠한 경우랑 그 다음에 A를 옆면을 색칠한 경우로 나눠가지고 문제를 한번 풀어보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다시 얘기해서 아까까지는 이 A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였다면 얘는 지금 직육면체이기 때문에 2가지라고 보시는 게 맞고 그 2가지를 한 가지 쪼개서 각각 경우의 수를 구한 다음에 이 둘은 겹치지 않으므로 더할 거야. 합의 법칙에 의거해서. 됐죠? 자, 그러면 위에 거부터 봅시다. 지금 여기 색칠 한 가지 했어요. 이미 곱하기 1 돼 있는 상태야. 됐니? 이 상태에서 지금 이 옆면을 두를 거야. 옆면을 두르는 거는 B, C, D, E, F 중에 몇 개를 선택해서 4개를 선택해서 원순열 3팩이죠. 남은 색깔은 위에 색칠하면 돼. 곱하기 1. 계산하면은 30까지. 얘는 아까 계산했던 거랑 똑같아. 그치? 여기에 이제 얘가 플러스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여기 지금 한 가지 색칠했죠. 자, 그 다음에 어디를 색칠할 거냐면은 삥 두를 거야. 어디를? 이렇게 삥 두를 거야. 이렇게. 이해되니? 자, 그런데 이걸 위에서 바라봐봐. 위에서 바라보게 되면 이런 느낌인데 여기다 그릴게요. 내가 얘를 이렇게 바라본다 치면은요. 이렇게 바라보면은 지금 이렇게 색칠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 색칠하는 거거든. 얘는 원순열은 아니야. 왜냐하면은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모두 같은 면이기 때문에 원순열로 바라볼 수 있지만 얘는 이 변과 이 변이 다르잖아. 그러니까 원순열이 아니라 각진탁자에 해당되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이해되셨어요? 자, 따라서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선은 5가지 색 중에서 4가지를 선택을 해야 되기는 해. 자, 그런데 각진탁자에 있는 경우의 수는 우선은 원순열을 곱한 다음에 여기 앉는 것과 여기 앉는 건 다른 경우의 수죠. 자, 그런데 여기 오게 되면은 얘랑 똑같은 거야. 회전하면 일치하니까 몇 배가 돼야 돼?
2배가 돼야 돼. 됐니? 그러면은 옆면이 모두 색칠됐고요. 마주보는 면 여기 있죠, 여기. 여기는 이제 남은 색깔 하나만 그냥 색칠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니?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가 30이고요. 30의 2배가 되니까 60이 되겠지. 따라서 30과 60을 더하시게 되면은 90까지가 정답이 되는 거야. 이해됐어요? 이해됐니? 됐지? 조금 심화해서 정팔면체까지 해볼까요? 정팔면체까지 하고 원순열 마무리 짓고 같은 것이는 순열로 넘어갈게. 자, 정팔면체는 어떻게 생겼니? 정사각부를 이렇게 붙여놓은 이런 모양이죠. 너무 그리기 힘드네. 못 그렸다, 그지? 다시 그릴게요. 다시 그리면 짠. 모양 그리기가 쉽지가 않다, 그지? 대충 이런 모양으로 생겼어. 이렇게 됐지? 이렇게 생겼어. 8가지 색을 색칠할 거야. 8가지. A, B, C, D, E, F, G, H. 8개를 색칠할 거고요. 당연히 내가 A를 먼저 색칠을 할 건데 정다면체이기 때문에 A를 색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야. 아무 데나 색칠하시면 돼요. 아무 데나. 그냥 여기 색칠했다라고 할게. 여기. 잘 봐야 돼. 지금 요거를 기점으로 해서 이면 보이세요? 이면, 요면. 그 다음에 이면 보이니? 이면 여기. 그 다음에 이렇게 이면. 이 뒤에 있는 면이야. 이거를 내가 펼치고 옆으로 펼치면은 결과적으로 이런 모양인데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다 펼치시면은요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 이렇게 올라오게 돼요. 그러면서 여기 색칠하는 게 원순열이야. 원순열. 이해되니? 다 원리가 비슷하지. 내가 한 면 색칠해서 둘렀잖아. 얘도 여기 색칠한 다음에 여기 둘를 거라고. 여길 둘를 거라고요. 이해되니? 따라서 원순열을 할 건데 그러려면 내가 7가지 색 중에서 몇 개를 선택해야 돼? 3개를 선택하셔야 돼요. 따라서 7개 중에 3개를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 자리에 원형으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팩? 2팩이죠. 자, 남은 면은요. 그냥 일반 순열이야. 몇 개 남았니 색깔? 여기 지금 4개를 썼으니까 몇 개 남았어요? 4개 남았지. 곱하기 몇 팩? 4팩 하시면 돼요. 계산하면은 7C3은 35고요. 거기에 2팩은 2가 되고 그 다음에 4팩은 얼마니? 24가 되나? 얘 계산하시면 나오겠지. 그치? 70 곱하기 24니까 1680까지인가? 요렇게 계산됩니다. 이해되셨죠? 이 정다면체를 색칠하는 것도 원순열의 응용 중에 한 가지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칠판 정리하고 같은 것이는 순열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은 것이는 순열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에요. 자, 같은 것이는 순열. 자, 같은 것이 있대. 이전까지는 뭐 NPR도 마찬가지고 뭐 중복 순열도 사실 N개는 서로 다른 N개였지. 그치? R개가 중복이 될 뿐. 그 다음에 원순열도 서로 다른 N개를 원형으로 배열을 했어. 자,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같은 것이 있으니까 N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N개가 다 다른 게 아닌 거지. 즉 같은 것이 P개, Q개, R개 이런 식으로 있는 상황이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문자의 종류가 3종류인데 이런 식인 거지. A가 P개에 있는 거야. 이렇게 A가 P개. B가 Q개에 있는 거야. C가 R개에 있는 거지. 이걸 총 합치면은 N개이기는 해. 하지만 그 N개가 모두 다른 N개가 아닌 거지. 따라서 이걸 내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할 때 N팩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왜? N팩은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니까. 이해되니? 자, 그러면 같은 게 P개, Q개, R개 끼어 있을 때 내가 어떤 식으로 경우의 수를 구할 수가 있을 것인가 그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 거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내가 만약에 A1, A2, B 내가 얘를 배열하려고 그래. 얘는 다른 문자지. 아래 첨자로 구분을 했으니까 3팩토리얼까지가 될 거야. 그치? 6가지밖에 안 되니까 나열해도 괜찮지? 나열 한번 해볼게요. A1, A2, B A1, B, A2 A2, A1, B A2, B, A1 그 다음에 옆에 쓸게요. B, A1, A2 B, A2, A1 이렇게 6가지가 돼. 자, 근데 내가 만약에 아래 첨자를 지워봐. 원투를 지워서 A, A, B를 배열하려고 그래. 얘가 바로 뭐냐면은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거지. 그지? 같은 것이 있는 순열. 자, 그래서
아래 첨자를 지우시게 되면은 사실 어떤 게 같은 경우가 되냐면은 A1, A2, B나 A2, A1, B나 아래 첨자가 지워지게 되면 똑같이 A, A, B로 인식이 될 거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이해돼? 마찬가지로 다른 색깔로 할까요? A1, B, A2나 A2, B, A1이나 아래 첨자를 지우게 되면은 똑같이 A, B, A로 인식이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색으로 BA1, A2나 BA2, A1이나 아래 첨자를 지우게 되면 똑같이 BAA로 인식이 될 거야. 이해됐어? 따라서 실제로 내가 지금 요 AAB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렇게 노란색을 쓰게 되면 AAB가 되죠. 그 다음에 파란색을 쓰시게 되면 ABA죠. 빨간색을 쓰시게 되면 BAA가 되는 거야. 총 몇 가지가 돼? 세 가지가 돼요. 세 가지. 경우의 수가 아무래도 줄어들지. 그치? 얼마만큼 줄어드느냐? 지금 얘랑 얘가 즉 두 가지가 하나로 지금 인식이 되는 이유는 A1, A2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A1, A2, A3까지 있었다면은 A1, A2, A3가 섞이는 경우의 수만큼 한 가지로 묶였을 거야. 이해되셨어요? 다시 얘기해서 이 세 가지의 식의 유래를 보게 되면 원래는 3팩6가지였는데 A1과 A2가 섞이는 경우의 수가 2팩이기 때문에 나눠줬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우리가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게 되냐 하면은 같은 게 두 개 있으면은 그 두 개를 배열하는 만큼 팩토리얼로 나눠주는구나. 이 결론을 얻을 수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걸 확장시키면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겠네. 같은 게 P개 있고 같은 게 Q개 있고 같은 게 R개 있으니까 원래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N팩이었으나 결과적으로 P개가 같으니까 그 P개가 중복이 되겠네. 됐어요? P개가 섞이는 만큼 한 가지로 취급이 된다고. 마찬가지로 Q개가 섞이는 만큼 한 가지로 취급이 되고요. R개가 섞이는 만큼 한 가지로 취급이 되겠다. 이해되니? 따라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P개, Q개, R개가 같은 총 N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P팩, Q팩, R팩분의 N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됐죠? 예를 한번 들어볼게. 예를 들어서 1, 2, 2, 3, 3,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여라 그랬어. 자, 그러면 얘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6팩을 2팩, 3팩으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2가 2개 있고 3이 3개 있으니까. 이해됐어요? 이해되니? 1은 어차피 1팩으로 보시면 되는데 1팩은 나누나 마나니까 안 썼어. 계산까지 해볼까? 6팩은 720으로 외우시고요. 2팩은 2가 되고 3팩은 6이니까 12분의 720이 되어서 몇 가지가 될까? 60가지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됐니? 이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응용하는 문제가 최단거리 문제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물론 문제가 이렇게 단순하게 나오진 않아요. 자, 가장 단순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이렇게 내가 A에서 B까지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여라. 이런 문제가 나왔어. 물론 1, 1, 1 써가지고 합의 법칙을 해서 푸시는 것도 괜찮아요. 괜찮은데 이걸 내가 만약 같은 것이 있는 수열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면 결과적으로 최단거리는 이렇게 가는 게 최단거리지. 그치? 즉 가로 몇 번, 4번, 세로 몇 번, 2번. 가로 4번, 세로 2번 가게 되면 얘가 바로 최단거리가 되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가는 것도 결과적으로 가로로 4번 간 거고 세로 2번 올라간 거야. 즉 최단 경로의 수는 이 가로 4번과 세로 2번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될 것이다. 이 얘기야. 이해되니?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가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A라고 한다면 AAAA와 세로로 가는 경우의 수를 B라고 한다면 B 두 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랑 똑같다고. 다시 얘기해서 6팩을 몇 팩? 4팩, 2팩으로 나눠준 경우의 수랑 똑같다. 이 얘기지. 계산하시게 되면 얼마 나오겠지? 15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해되니? 자, 그런데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때 순열에서 NCR 떠올려봐. NCR. 이 NCR이요. NPR을 R팩으로 나눈 건 기억이 나니? 자, 그런데 우리 아까 NPR 설명할 때 NPR은 N팩을 N-R팩으로 나눈 값과 똑같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R팩 N-R팩분의 N팩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거든.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요 N-R팩을 P로 치환해봐. 그러면 N-R이 P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을 넘기면 N은 R 플러스 P가 되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니? 다시 얘기해서 이 식을 다시 쓰게 되면은 R팩, P팩분의 N팩인데 여기에서 이 N이 바로 뭐야? R과 P의 합이라고. 이해됐어? 얘랑 구조가 똑같지? 얘를 계산하느니 나 같으면 그냥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고요. 6C2로 바꿔서 계산하겠다고. 이해됐어? 6C2도 어차피 2팩, 6-2팩 분의 6팩이기 때문에 같은 값을 지녀요. 이거를 65431, 431, 22를 계산하는 것보다 물론 720과 24를 외우니까 계산 쉽지만 나 같으면은 컨비네이션으로 바꿔서 계산을 하겠다고. 실제로 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 굉장히 연관이 깊어요. 이 연산 체계 자체가. 무슨 얘기인지 이해됐어? 이해되니? 괜찮죠? 여기까지. 괜찮지? 자,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같은 것이 있는 게 세 종류, 네 종류 있는 경우에는 굳이 조합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걸 추천하지 않아요. 하지만 두 종류인 경우에 얘를 배열한다. 물론 7팩을 3팩, 4팩으로 나눠서 계산할 수 있으나 얘를 7C3으로 계산하게 되면 조금 더 편리하게 계산할 수가 있다 정도는 파악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 관점을 알고 계시면 나중에 이항정리 공부하실 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수 있으실 거예요. 됐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됐니? 자,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까지 같이 공부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이 이후에 원래 조합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조합 같은 경우에는 와서 합시다. 원래 찍으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그만할래. 와서 특히 중복조합 같은 경우에는 어렵기 때문에 학원 와서 공부를 하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보강 영상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 완벽하게 공부를 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됐죠? 마칠게요. 끝.